예, 안녕하세요. 그 다솔낚시마트 분당점인데요. 오랜만에 그 찬물하고 네. 최근에 낚시 어떤 낚시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이제 겨울에 낚시할 만한 게 뭐 아주 많진 않은데 뭐 하나하나 그냥 맛배기로 소개해드리고 어떤 낚시의 느낌이고 뭐 장점이 요런 맛이 있고 혹은 뭐 단점은 요런 게 있다라는 걸로 얘기 드리려고요. 네, 그냥 바로 앞에 있으니까 빙어부터 얘기 드리면요. 빙어 낚시 같은 경우는 아직 얼음이 얼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혹시나 뭐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 얼음이 얼었을 수도 있는데, 얼음이 얼었을 때 하는 낚시들로는 이제 빙어 바늘들, 이렇게 뭐 5번, 6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늘이 얘는 연달아 6개가 있네요. 바늘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근데 바늘이 이렇게 작을수록 입질을 되게 좀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여기다 구더기 같은 거를 껴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낚시, 겨울 낚시의 네, 겨울 낚시. 대표적인 얼음 낚시. 네, 대표적인 얼음 낚시죠. 여기가 이제 빙어 코너네요. 네, 빙어의 일부 이제 채비들이 있고, 빙어용 가짜 미끼도 있고. 네, 뭐 구더기 만지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뭐 반응은 뭐 생미끼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일단은 만지기 싫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빙어 집어제. 네, 예, 아무튼 이런 빙어 낚시가 겨울 대표적으로 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 이제 뭐 축제들이 대체로 뭐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따로 뭐 조용한데 한적한데 가서 캠핑 분위기처럼 할 수 있는 게 낚시긴 해요. 네. 굳이 축제가 아니더라도 빙어를 잘 얼음이 얼었는지 검색해 보시고 그런 데 가가지고 뭐 화천이 됐건 어디가 됐건 막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세트로 나온 낚싯대네요. 스피닝이라고 그쵸. 편초리대. 네, 이제 이 판초리대 같은 경우는 빙어를 안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품을 보여드리면요. 이 대롱 안에 그러니까 초리대가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이 그쵸. 대롱이 이제 낚싯대 손잡이인 셈이고요. 이 판초리대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빙어가 좀 빙어의 입질을 느끼기도 쉬울 뿐더러 빙어가 그 뻣뻣한 데에서 먹었을 경우 이제 막 한 대 뭐 빙어가 한 번 물었다 바늘이 여러 개 달려 있으니까 물면 막 바들바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킹을 살짝 툭툭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려도 돼요. 다른 바늘도 먹게끔. 어쨌든 이렇게 민감한 낚시일 때 끝이니까 좀 빙어 할 때 더 재밌긴 하죠. 이런 예민한 낚싯대로 하시는 게. 네, 빙어 전용 때는 거의 다 이렇게 판초리대로 되어 있네요. 여긴 네, 그렇죠. 전부 다 빙어 전용 낚싯대들. 네, 근데 꼭 이렇게 뭐 판초리대가 아니어도 뭐 낚시하실 수 있어요. 빙어 낚시는 얘는 이제 직결로 하는 방법이고 네. 찌로 달아서 낚시하시기도 하거든요. 찌를 네네. 보면서 낚시하시면은 낚싯대가 좀 뻣뻣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얘는 찌를 따로 달지 않아요. 바로 아래로 내려가지고 빙어의 잔입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낚싯대고요. 네네. 건동릴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빙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빙어가 가볍게도 가실 수도 있지만 뭐 가족끼리 캠핑겸으로 가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빙어 네. 전용 텐트라든지 혹은 그 안에 때우는 뭐 난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쪽으로 가면은 낚시 자체가 뭐 캠핑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빙어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도 가실 수도 있고 가족끼리 뭐 캠핑용으로 가신다 그러면 좀 이제 짐이 좀 많아지긴 많아집니다. 이게 이제 좀 가벼운 낚싯대, 그러니까 좀 초보자들이 쓰기 좋은 25,000원짜리 낚싯대네요. 네, 요거는 뭐 빙어나 3,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로드가 좀 더 공용으로. 뻣뻣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빙어도 얘기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비슷한 크기 약간 이제 사이즈를 좀 조금씩만 더 키울게요. 작은 어종부터 큰 어종까지. 이제 볼락 겨울에 볼락 많이 하시는데 네. 볼락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루어를 좀 하셨으면 모를까 그냥 맨땅 헤딩하기에는 루어 낚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루어 낚시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 위치 혹은 나오는 시간대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냥 맨땅에 헤딩 하시면은 낚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신다 그냥 그래도 볼락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남해권에 볼락 배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차라리 배를 타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선비가 들긴 들지만 그래도 볼락 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가 보장이 있고 선장님이 아시는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인트랑 타이밍을 선장님이 그렇죠. 이제 해결해 주시니까 네. 선상 낚시 장점이 네. 있고. 이제 빙어에서 볼락 사이즈로 약간 이제 크기 좀 약간 키우고. 그러니까 겨울 낚시의 네. 또 하나의 장르가 볼락 낚시. 네, 이건 이제 그렇죠. 남해안까지 가야 되지만은 주로 그래도 네, 예 남해권으로 가야죠. 재밌게 할 수 있고 이게 일단- 이제 볼락 바늘들이고 네. 웜도 저쪽에 있는 거죠. 웜도 이쪽에 간단히 예 여기도 있네 볼락은. 네, 볼락은 이쪽에도 있습니다. 음 이쪽에도 지금 약간 그 볼락 혹은 정갱이 여기도. 이쪽은 네네. 이제 남해권에서는 낚시를 많이 해요. 근데 음. 일단 겨울 낚시다 보니까 뭐 경기 쪽에 사시는 분들,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은 네 낚시하기가 좀 고달프긴 고달프죠. 음. 네, 왜냐면 운전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멀리 가야 네. 돼가지고. 뭐 이제 다이와 쪽에 뭐 워라미인이라든지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낚싯대가 뭐 정갱이 때도 있고 뭐 볼락 네. 때도 이렇게 나오고 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볼락 낚시가 또 겨울 낚시의 이제 한 종류고요. 그렇죠. 이제 또 사이즈를 한 번 더 높이면은 네. 겨울에 하시는 분들만 하시긴 해요. 이거는 타이라바 낚시, 타이라바. 네, 참돔 낚시. 어. 겨울에 이제 뭐 한 4월부터 네. 한 9월, 10월까지도 서해권에서는 이제 타이라바를 하지만 이제 이 수온이 떨어지면서 이 참돔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스쿨링 되는 시기가 이제 12월이 좀 넘어서부터 제주권이 좀 더 활성화돼요. 그 시기에는 이제 겨울 낚시로 참돔 낚시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배 낚시로 가신다 그러면은 아예 남해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주도로 아예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배 낚시 하시는 거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서해 시즌이 이제 늦가을까지 하고 종료되면 네, 그렇죠. 겨울에는 남해 제주도 제주권에서 제주도권으로 이제 활성화돼요. 예 겨울 내내 이제 타이라바 낚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짧게 넘어가고 네네. 이제 또 크기를 더 키우면은 네. 이제 겨울 낚시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낚시가 네. 부시리 방어 낚시가 있어요. 네. 특히나 방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아주 잘 나온다기보다 1년 내내 나오긴 나와요, 방어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기, 그러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겨울 시즌이거든요. 겨울방어가 네. 유명하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겨울방어로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낚시가 뭐 남해권, 동해권, 뭐 당연히 제주권, 동해도 그래도 뭐 왕돌초 주변이라든지 왕돌초까지는 이제 못 들어가더라도 그 주변 낚시도 괜찮고 남해권, 거제 뭐 이쪽 다 괜찮거든요. 조항 같은 거 좀 알아보고 선비 나오고 혹시나 장비가 없으시면 파핑 때 혹은 지깅 때가 대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빅게임 같은 경우도 대여비가 일반적으로 뭐 지깅만 하는, 예를 들어 남해권에서는 지깅만 위주로 하는 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파핑도 뭐 겸하는 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보통 낚싯대 한 장비당 보통 한 2만원 정도로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대여하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장비를 구한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 10만원대의 낚싯대도 괜찮고요. 뭐 아니면은 또 이 낚시를 좀 해보셔가지고 나중에 고가로 넘어가신다 그러면은 그 오시아 얘는 플러거 모델인데 장비 고르실 때 그냥 팁을 알려드리면요. 얘는 맥스 그램수가 90g 정도 돼 있는 될 거예요. 보통 100g, 90g 이 정도를 많이 쓰는데 여기 맥스 그램수가 90으로 나와 있네요. 네네. 이게 너무 높으면은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으면은 초보자가 고기가 걸렸을 때 가누기가 좀 힘들어요. 대신에 이게 너무 높으면은 뭐 제압이야 더 쉽겠죠. 근데 계속 루어를 던지는 낚시다 보니까 루어를 던질 때 힘들어요. 사람이 피곤해요. 왜냐면 재미가 좀 덜해요. 지금 이것만 봐도 맥스 90g이라 네. 이게 뭐 파핑 때 이런 거를 이제 방어 부실이 이쪽을 파핑이라고 하는데 테스팅으로 루어를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요 파핑 때 치고는
어느 정도 연질에 속하거든요. 어느 정도 연질을 해야지 던지는 맛이 좀 있어요. 힘을 받아가지고 딱 던졌을 때 낚싯대가 어느 정도 휘어가지고 힘새로 루어를 딱 쳐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뻣뻣한데면 좀 낚시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 그램수로 확인하시고 얘는 90g 정도, 100g 정도 이 정도를 주로 많이 써요. 루어가 뭐 마냥 무겁다고 잘 날아가는 것보단요 한 60g 정도여도 루어 무게가 60g 정도여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루어를 던지면은 충분히 비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뻣뻣한 데보다는 약간 낭창 있는 데가 낚시 자체가 좀 재밌을 수 있습니다. 부시리 방어 이제 파핑 낚싯대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겨울 낚시가 그러면은 지금 이제 12월 초인데 겨울 낚시가 빙어 낚시, 그다음에 이제 볼락, 파이라바, 부시리 방어, 지깅 파핑 낚시까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부시리 방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조항이 대체로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혹시나 박영될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항 나쁘지 않은 게 부시리 방어도 조항이 나쁘지 않고 대구 낚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다 괜찮은데 이 두 가지 낚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이즈가 대체로 큰 고기이기 때문에 한 두 마리만 잡아도 주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부시리 방어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단점이라고 하면 선비가 좀 비싼 편이에요. 왜냐면 배에 많아봤자 한 8명 정도 타는 배가 많거든요. 그리고 캐스팅도 해야 되고 지깅도 하고 이러니까 여러 명이 많이 못 타요. 뭐 쭈꾸미 낚시처럼 많이 못 타요, 한 배에. 그래서 선비 자체가 한 15만원 정도로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 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없으시면 장비 대여료까지 생각하면은 대신 이걸 뭐 사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잘 잡으면은 뭐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 한 두 마리만 건져도 같이 배불리 먹는데 좋은데 일단 금액이 좀 비싼 편이긴 해요. 다른 낚시에 비해서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죠? 부시리 방어도 할 만한, 그렇죠. 장비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대여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겠어요. 겨울에 뭐 하실만한 여러 낚시를 얘기는 해드렸는데 뭐 조리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겨울 시즌 대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낚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